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린트 29페이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 OT를 잠깐 마무리를 지으면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목요일까지 프린트 재검이 거의 완성이 돼 있을 거고 28페이지까지 검사가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29페이지 여기 4번부터 8번까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16개의 점이 있다. 일차함수 y는 2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일차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오른쪽 그림에 표시된 점들 중 두 점을 지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이제 키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16개의 점은 0,0, 1,0, 0,1 이런 식으로 지금 16개가 찍혀 있죠. 그러니까 즉 x좌표하고 y좌표가 0부터 3까지인 정수값만 가지고 있는 애들로 우리가 좌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얘일 것 같아요. 여기 이 함수와 평행이동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평행이동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될 거고요. 얘와 기울기가 같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2x라는 함수이겠죠. 자, 그럼 y는 2x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0,0과 1,2를 지나는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겠네요. 그러니까 얘와 평행하면서 지금 얘는 보면 점을 두 개만 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얘와 이런 식으로 뭐 좀 비껴가면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쵸? 더 많이 내려가면 뭐 평행한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렸던 요 빨간색 선들 중에서 점을 두 개를 지나게끔 반드시 두 개만 지나게끔 하는 애들이 뭐 있을까라고 물어본 거네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해놓은 요거 하나 있고요. 파란색. 얘보다 살짝 올라가면 아마 0,1과 1,3을 지나는 두 번째 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 이거보다 y절편이 더 커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두 점을 못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럼 방금 그렸던 y는 2x를 중심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얘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기울기 유지한 채로 그리면 되니까 4개, 그 다음에 여기에 5개, 여기 6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6개를 잘 파란색으로 1, 2, 3, 4, 5번, 6번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두 6개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그냥 카운팅하면 되는 거고 따로 뭐 공식을 유도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아는가 정도로 6개 카운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어떤 환자가 1분에 2ml씩 들어가는 링거 주사를 맞고 있다. 주사를 40분 동안 맞은 후 남아있는 주사약의 양을 재보았더니 420ml였다. 주사를 X분 동안 맞았을 때 병에 남아있는 주사약의 양을 Yml라고 하자.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약간 이 문제를 보면 옛날 선생님 생각이 나는 게 나도 링거를 옛날에 맞아본 적 있지만 이게 한번 주사가 몸속에 들어간 이후에는 뭐 계속 들어가나 보다 하고 잠을 자거나 뭐 놀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하면 시간이 잘 가서 약이 끝나면 그냥 간호사한테 빼주세요 하면 되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3살짜리 딸을 데리고 3살 아기가 너무 아파서 폐렴이 심하게 걸리려고 해서 링거를 맞춘 적이 있어요. 근데 아기들은 핏줄이 몸속에 잘 안 튀어나와요. 이렇게 살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 핏줄 속에 이게 사실 요런 링거 주사는 그 혈관 안에 집어넣는 주사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근육 엉덩이 주사나 독감 예방 접종 같은 팔에 맞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혈관 속을 찔러서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팔을 한 5번은 찔렀던 것 같아요.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주사를 5번씩 찔리니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3살짜리 애가. 그리고 이제 얘가 5번쯤 찔리니까 공포에 질려서 그 링거 줄이나 바늘만 보거나 아니면 이제 바늘을 고정하기 위해 면 테이프 같은 걸 붙이는데 그거를 보기만 하면 애가 이제 자지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았는데 알다시피 뭐 독감 주사 같은 거는 한 번에 놀 땐 아프고 약이 들어갈 땐 아프지만 그 주사를 뭐 10초씩 맞고 이러진 않잖아요. 짧은 시간에 빵 놓고 빼는데 링거는 애가 아프진 않으면서 이제 주사를 들어나고 나면 바늘이나 그 줄만 보면 빼달라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애가 계속 빼 이걸 하고 있는데 링거 주사가 뭐 30분에 다 맞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애기들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주사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을 애를 뭐 카라멜도 주고 핑크퐁도 틀어주고 어르고 달래서 1시간을 맞췄는데 링거의 약이 안 줄어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산을 하는 거지. 도대체 이걸 다 맞으려면 여지껏 줄어든 양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반도 안 되고 도대체 몇 시간을 이걸 빼빼빼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버텨야 하는가. 애가 몇 시간 동안 아플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딸의 빼빼빼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를 이제 역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지. 남은 양을 보면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8시간을 맞아야 된대. 그래서 4시간 맞고 선생님 저는 링거를 버리겠습니다. 빼주세요. 이렇게 빼갖고 애를 집에 데려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나도 눈대중으로 계산을 했지만 계산이 안 되니까 간호사한테 대부분 이 정도 맞으면 이 정도 속도면 얼마나 맞아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게 지금 같은 양의 물약이 투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일단 문제 포인트를 좀 보면 2ml씩 들어간다는 게 1번 포인트고요. 그쵸? 그 다음에 주사를 40분 동안 맞았더니 남은 양이 420이었다. 이게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였을 거고 주사를 X분 동안 맞을 때 남은 양이 Y양으로 하면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일단 남아있는 양의 주사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마 남은 양은 적당히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물론 초반에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초반 값일 거고요. 자, 그러면 2ml씩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1분에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초반 양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그건 안 나와 있고, 단, 지금 x와 y에 대한 관계가 초와 남은 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 밀리리터. 지금 초 아니고 분, 시간에 따른 양. 40분을 맞으면 420이 남는다는 것도 하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다 됐네. 식을 만들어 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인데 이 b값을 구하기 위해 40,420을 대입을 하겠다. 이게 분, 이게 밀리리터. 그쵸?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보면 420은 마이너스 80 플러스 b고 따라서 b값이 500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00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원래 이 주사의 처음 양은 500ml고 분당 1분당 2ml씩 줄어든다는 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주사를 다 맞은 시각이 7시일 때 주사를 맞기 시작한 시각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500ml를 1분에 1분당 2ml씩 들어가는데 총 이걸 다 맞으려면 몇 분이 걸릴까 계산을 해보면 아마 250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분에 1ml니까 250분이면 이게 시간으로 바꾸면 4시간 10분 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다 끝난 시간이 7시면 4시간 10분 동안 맞아서 7시가 된 거죠. 그럼 처음 시작 시간은 계산해보면 2시 50분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2시 50분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4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그래프를 대충 그려봅시다. 이건 그래프를 좀 그려야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 y절편 24. 이렇게 생긴 애들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x축, y축. 자, 기왕 구하려면 x절편 두고 합시다. x절편은 y의 0집었을 때 x절편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6이면 될까? 다 됐네. 자, 그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요 안에 요거 곱하기 요거에 나누기 2해서 요 색칠해 부분 저기 있는 색칠해 놓은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 하면 되니까 넓이가 72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바다 표면에서의 압력은 1기압이고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은 1기압씩 증가한다고 한다. 수심 xm에서의 기압을 y기압이라고 할 때 수심이 40m인 바닷속의 압력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잠수 좀 해봤나요? 선생님은 예전에 그 올림픽 수영장, 나라에서 만든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수영장을 가면 깊이가 5m짜리 풀이 있어요. 잠수풀이 있어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발이 안 닿고 뭐 2m짜리 풀도 들어가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콩콩거리면 발이 닿긴 하는데 5m까지 내려갈 일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 진짜 물도 엄청 몸이 더 잘 떠요. 부력 때문에
2m짜리보다 5m짜리가 물이 더 잘 뜨고 겉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불안함 뭐 이런 것만 좀 버리면 훨씬 더 수영이 재밌는 곳인데, 나는 위에서 수면 가까이서 수영을 하고 있고 뭐 평영을 하든 자유형을 하고 있고, 그 5m 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잠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가 되게 아픈데 그 이퀄러자이징이라고 하나, 이렇게 몸속에 있는 압력 조절하는 거, 마치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져서 이렇게 코 풍선이라고 하나, 이렇게 바람을 훅 넣는 거 있는데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이퀄러자이징을 좀 연습한 애들은 5m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수영을 하고 있으면 그 바닥에 5m 바닥에 앉아 있는 애들이 있어. 걔네 날 쳐다보고 있단 말이지.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면 재밌는데, 압력이 이제 내려가서 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귀가 아파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자, 얘도 X축이랑 Y축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일단 X가 여기 수심이라고 해줬죠. 수심 X. 그 다음에 여기는 기압 Y. 그래서 밑에 미터를 단위로 할 거고, 자, 1기압에서 수심이, 바다 표면에서의 압력은 1기압이래요. 그러니까 바다 표면이면 수심이 지금 0인 곳이죠. 그쵸? 거기서 기압이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표면은 수심이 0인데니까, 그 다음에 10m 들어가면 1기압씩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0에서 1기압이면 10m마다 1기압씩 높아지면 얘는 2기압이 된다는 얘기겠죠? 2기압 됐죠? 자, 그러면 0,1이랑 10,2를 지나는 요런 형태의 직선이겠죠? 자, 이럴 때 40m인 바닷속의 압력을 구하라고 했네. 그래서 여기 40m가 되면 위로 올라갔을 때 얼마가 되겠니? 얘가 궁금한 건데, 우리는 식을 다 연결해서 구하기 힘드니까 이 그래프상에서는 식을 좀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y는 뭐 ax 플러스 b인 거고, y절편이 b값이 1인 거 이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10,2를 지난다는 힌트로 a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y는 ax 플러스 1에 10,2를 대입하고 나니까 10a 플러스 1이 2가 될 거고, 그래서 10a가 1이 되니 a값이 10분의 1이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y는 10분의 1x 플러스 1로 될 거고요. 물어보는 건 수심이 40m일 때니까 40m일 때니까 4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x에다 40을 대입하면 y는 4 플러스 1이 돼서 5로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5기압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잠깐 이제 문제 잠깐 리뷰를 하면,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요 그래프식 나와야 돼요. 그다음 식을 구하는 과정까지 해서 요 식이 나와야 하고요. 얘도 이런 그래프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서 필기는 이런 그림 정도가 나와주면 되고요. 일단 꼭 필요해서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8번으로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B를 출발하여 점 C까지 1초에 1cm씩 사각형의 변에 따라서 움직인다. 점 P가 점 B를 출발한 지 X초 이후에 APC의 넓이를 Y라고 할 때 삼각형 APC의 넓이가 9가 되는 것은 점 B를 출발한 지 몇 초 후인가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상상을 좀 해봅시다.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자, 원래 지금 고정된 건 뭐냐면 여기 삼각형에서 A하고 C라는 점은 고정이 된 거죠. P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P가 처음에는 B에서 움직여서 C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그럼 처음에 P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P와 B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아마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긴 넓은 애들이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넓은 애들이죠.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B에서 출발한 점 P가 중간쯤 오게 되면 벌써 빨간색 삼각형이 되면서 넓이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점차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점 P가 C에 도착하면 이게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선만 남기 때문에 넓이가 없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처음 넓이가 얼마인지 계산을 좀 해봅시다. 아마 0초일 때, 하나도 안 움직인 0초였을 때, 이게 지금 x, y라는 게 초에 따른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움직였을 때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 형태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넓이 계산하면 0,
12라고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길이를 좀 볼까요? 우리 밑변 길이가 어쨌든 PC의 길이기 때문에 PC의 밑변 길이는 8-x겠죠. 왜냐하면 전체 길이가 8인데 P의 움직이는 게 1초마다 1cm씩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x로 나올 거고요. 그쵸? 두 개 합이 8cm 되니까 8-x로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넓이는 다 됐나? 넓이 y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얘가 24-3x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뭘 물어봤냐? 넓이가 9 될 때, 얘가 9 될 때 x초는 몇 초겠니? 물어봤으니까 9는 24-3x를 만족해서 이항시키면 3x가 9 빼니까 15 맞지? 그러면 x가 5면 되나? 정답은 5초 후에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초반값도 사실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식을 이런 식으로 x, y에 대해서 아예 표현을 해서 구하던가 0,10이 지나고 그 다음 또 하나 8초 후에는 넓이가 0이 되어 있죠. 반대로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함수식을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계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단원에 대한 마무리이기 때문에 29페이지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부터는 여러분이 받아간 프린트 새로운 단원 삼각형 첫 시간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간고사가 없어졌어요. 그쵸? 중간고사를 보기 전까지 학교에 나온 날이 며칠 안 돼서 선생님 중간고사를 안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수행평가를 10월에 지난번에 봤던 서술형 문제처럼 해서 가볍게 한 30-40점짜리로 볼 생각입니다. 나머지 점수는 기말고사에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혹시 등교한 날짜가 많아지면 외심과 내심을 작도하는 거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좀 같이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도는 어차피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제 시간 안에 잘 설명대로 그리기만 하면 웬만한 점수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따라와서 해주길 바라겠고 시험은 가볍게 한 10월 중순이나 추석 지난 다음에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잘 들었고 과제 혹시 지난번 프린트 28페이지까지 확인 다 검사 재검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선생님 핸드폰으로 전화 문자로 꼭 보내주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